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건국대학의 정상봉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원택스님과 우리 김도일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것은 지금 자료집 받으신 데는 페이지 수가 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내용상으로는 뭐 아주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 자료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할 부분은 그 목차에서 보시면은 송대 유학과 불교, 주의와 선불교, 그리고 주의가 본 육구현 심학과 선, 그 본론에서는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주 내용을 이루고요. 본 논문 자체는 이제 주의가 본 육구현 심학과 선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육구현 심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론적인 것을 막 다툼을 하고 뭐 이런 것은 그 장면 자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육구현의 심학에 대해서 이게 너무 선하고 가깝다, 선으로 이렇게 흘러갔다, 뭐 이런 이제 평을 비판을 하기 때문에 주희는 도대체 그 선불교에 관해서 어떠한 그런 그 이해 과정을 거쳤으며 또 어떻게 그 선불교의 그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또 그 유학의 그 입장에 서서 육구현의 그 사유의 틀이 다르죠. 그것에 관해서 이렇게 강한 비판을 했는지 그 궤적을 찾아보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평상시 많은 이제 연구자들과 같은 이제 그 관점을 공유하는 게 뭐냐면은 북송 이래의 그 리학, 조금 더 이제 좁혀서 얘기하면은 뭐 리학과 심학이겠죠. 근데 오늘 이제 주로 그 화제로 삼는 것이 이제 주자 성리학이니까, 근데 그러한 그 송대 이래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그래서 신유학이라고 부르는 그 송대의 리학인데, 도대체 무엇이 새롭길래 이렇게 새 신자를 붙여서 신유학이라고 부르냐? 그것은 그 위진시대 때 그 도가의 열풍이 새로 일어나고 수당대에 한역된 그런 불경을 그 접하면서 종파불교들이 막 등장을 하고 흥성을 했던 그 긴 시간 동안 사실은 도가와 불교에 관한 그런 사유와 많은 그런 것들이 중국의 그 지식인층, 유학자가 중심이 되겠지만 그 지식인층에 다 그것이 스며들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 당나라 때 이제 한유 같은 경우는 이전에 산업공상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도사하고 스님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참 더 이제 어렵게 됐다 뭐 그러면서 육아의 정통을 부르짖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미 그러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송대에 들어서 이제 사회이념으로 유학을 채택을 했지만은, 그러나 송대도 여전히 대장경 편찬도 있었고요. 그렇게 시대가 바뀌었다고 무엇이 어떤 사상적인 게 금방 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그렇게 침윤된 그러한 사상의 자취들은 고스란히 이제 북송대의 그런 유학자들에게 이제 그것이 커다란 영향을 주고 또 그들의 그런 정신세계도 들어갔는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 이것은 이제 불교 전문하신 그런 선생님, 또 송대 유학도 많이 알고 계신 그런 연구자에 의해서 이제 밝혀진 바기도 하고, 유학을 하는 입장에서도 동의할 수 있는 바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장wen거 같은 경우에 천지성을 얘기하고 길성 얘기하고 한 것 자체도 그 천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진여불성이라든지 또는 열애장계통의 그 자성청정심이라든지 그런 것에 영향이 있고, 또 때로는 뭐 이렇게 뭐 그 대승기신론의 뭐 진여문 생멸문 얘기해서 한 마음에서 두 그런 측면이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이런 것에 관한 것을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 이정이죠. 정명도 같은 경우에 그 도즉기 기즉도에서 형이상자인 도와 형이하자인 기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성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영가대사의 증도가에 나오는 1월 보현 일체수 1월섭 일체수월 일체수월 1월섭이라고 하는 그 증도가의 그런 일과 다의 그런 형이상적인 그런 주제에 관해서 그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이정유세도 나와 있지만 정의천의 그 일리와 만리 혹은 또 리일분수라고 하는 그런 사유의 틀은 일과 다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전에 공맹유학에서는 형이상적 사유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도가나 불교의 그런 그 지대한 영향을 받아서 유학자들도 그러한 것을 찾아내게 된 거고요. 또 빌어다 쓴 거고요. 용어도 빌어다 쓰고 때로는 그런 사유의 모식과 논리를 채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적인 것을 유가적인 것으로 채운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이제 북송에 대표되는 뭐 주렴기 이하 이제 보면은 북송 오자라고 하는 그 유학자들의 사상을 집대성했다는 남송의 이제 주희가 등장을 합니다. 주희는 14살에 이제 아버지를 여의고 아버지가 이제 그 임종하실 때 이제 이분이 자기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요. 모자를 좀 잘 돌봐달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호헌이네, 유자원의 뭐 그 유병산 이런 이제 그 학자들이 등장을 하고 유면지 뭐 이런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모자를 갖다 이렇게 챙겨주는데 그 이분들이 다 이제 그 도교 사원도 데리고 다니고 또 그런 선승들과의 그런 자리도 이렇게 주희 청순년 주희를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들려준 얘기에 의하면은 자기는 14, 15세 때 이렇게 그 이후 한 10여 년 가까이 그런 불교 쪽에 이렇게 그 굉장히 몰입한 적이 있었다. 근데 이제 그 이후 벗어나게 된 것은 그냥 그분이 이제 처음 그 첫 부임지 동안연의 이제 주부로 가면서 아버지 친구죠. 부집 그 이제 연평 이동 선생을 갖다가 뭐 이통이라고도 하고 합니다만 그 연평 선생을 만나면서부터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하는데 그때 리일분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그 월영만천, 월인만천 할 때 그런 것처럼 그런 하나의 그런 이치로부터 그런 구체적인 다양한 그러한 개별적 이치리까지 그런 것들이 전부 그런 육아 입장에서 보면은 인이라고 하는 사랑의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육아로 이제 선회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그 이 주자도 이동 선생한테 연평 선생한테 그 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연평 선생이 그건 아니다라고 해서 고개를 흔들고 그래서 처음에 주자의 진술이에요. 주자는 이분이 선을 잘 모르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서 그 자리를 이제 더 긴 얘기는 안 하고 떠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일분수 이외에 그 연평 선생이 주자한테 들려준 얘기가 묵좌징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묵묵히 앉아서 마음을 아주 맑게 하는 것에 관한 것인데 묵좌징심 체인천리라고 그래서 천리를 갖다가 몸소 터득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주자가 또 멈칫합니다. 나중에서야 이제 주자가 그 40세 1169년에 그 소위 이제 중화신설 40세 될 때 자기 철학을 정립하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 스승님이 살아계셨더라면은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셨으면은 그렇게 그걸 너 틀렸다 이런 말씀 안 하실 법한데 그러고서 이제 아쉬워하는 그런 진술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접근한 방식은 주자가 이제 24, 5세 때 이제 연평생을 만나면서 육아로 선회를 하는데 그럼 10여 년의 시간 동안 청소년 주희가 청년 주희가 돼서까지 가장 지적인 활동이 왕성했던 그 시기에 그러한 그 선비올고를 접하면서 여러 가지로 매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를 여인 것도 그 중에 한 계기가 될 거고요.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도 또 여러 면의 생각이 들었을 거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과거 시험 보러 갈 때도 유자휘가 이제 그 책 괴짝이죠. 거기 보니까 딸랑 하나 그 선사 어록 하나 들어 있었더라. 본인도 이제 제자들한테 수업 시간에 내가 와서 과거 시험 보러 갔는데 그 어록에 있는 걸 좀 이렇게 비틀어 썼더니 내가 합격을 했어.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그런 한참 지적인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접했던 그 선불교라고 하는 것은 주희한테 적잖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취는 지금 그 주자 문집이나 또는 주자 어류나 여기 보면 그 언급된 주자 문집에는 공식적인 이제 편집글부터 문서기 때문에 불경을 직접 거론한 것은
어류보단 적어요. 어류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제자한테 이제 막 얘기를 들려주신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40여 종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직접 말씀하신 것 가운데는 내가 그 중에 그 원각경하고 능엄경 쪽은 좀 봤다. 그 내용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점이 단점이고 어떤 점이 단점이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물론 이제 비단 주의뿐만이 아니고 육상산도 그러한 능엄경이나 원각경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읽은 것에 관한 그런 자료도 남아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그 송대 때 북송대, 송대 때 그런 지식인들, 유학자들이 이미 그러한 자기 어떤 학문의 성장 과정에서도 그러하고 실질적으로 불경을 포함한 불교 관련 문헌들을 갖다가 상당히 평상시에 이렇게 접했던 것을 엿볼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주희에 이제 이런 것들이 연평생을 통해서 육아로 선회를 했지만 그 자취는 이제 계속 가는데,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교적인 사유와 논리와 개념과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론적으로 매우 세련된 것이어서 그러한 훨씬 더 육아의 그런 이론적 시스템을 갖다가 정립하기 위해서는 형이상학부터 심성론부터 그 위에 이제 공맹유학의 핵심을 이루었던 윤리학을 정립하는 그것이 유학의 어떤 그런 학문체계를 갖다가 완성하는 길이라고 주장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은 안 되고, 이분이 그 상체어록 30세에 상체어록을 편찬하고 39세에 40세 철학 자기 관점을 정립하는데 39세 때 이정유서를 편찬합니다. 근데 이분 보통 분이 아니고 판본을 막 여러 판본을 구입해서 대조해가지고 버릴 자료는 버려요. 특히 상체어록에서 본인이 이제 10년 뒤에 쓴 서문에 보면은 여기서 덜어낸 이정 선생의 스승의 상체의 그런 스승이 되는 이정 선생의 거기에 그 본질에 어긋나는 것과 불교적인 것을 자기가 과감히 삭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백여조가 된다고. 우리로서는 아쉬운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30세 때 그러한 육아의 그런 문헌을 이제 정리 편찬하고 또 이정 유서도 편찬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이론적인 것을 정립하는 과정에는 그런 육아 문헌에 관한 것을 모으고 정리하고 하면서 아주 그런 탄탄한 그런 토대를 스스로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유학의 어떤 정통성을 내세우게 된 그 당시로서는 벽이단이라고 이단에 대한 그런 이제 비판 이런 입장을 이제 취하게 되는 거고, 그 입장이 공고해지다 보니까 이제 46세 때 육구연 여조겸 당시에 이제 고시 출제를 맡았던 당대의 그러한 아주 큰 집안의 명문 집안의 학자였던 여조겸이 상산도 알고 이제 주의도 알고 하니까 양쪽의 학문적 차이가 너무 크니까 한번 만났으면 얘기 좀 해봐라 해가지고 아오사 회동을 주선을 합니다. 그때 이전에 이미 주희는 육구연의 그런 형제들 그쪽 학문적 스타일에 관해서 알고 있었어요.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그쪽 굉장히 선불교 쪽으로 가까운 것 같다는 얘기를 이제 이미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만났어요. 만나고 보니까 상당히 그런 육아적인 본령에서 벗어난 것에 관한 이제 그런 것이 거기서 적어도 주자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이 감지가 됐고, 그래서 아오회동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남한 장식한테 이제 보낸 편지에서 내가 형제를 만나봤는데 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강학을 폐기하고, 강학이라는 것은 독서를 이제 이렇게 멀리한 책, 불린문자에 관한 어떤 그걸 이제 떠올렸겠죠. 그러면서 실천만을 중시한다. 뭐 이런 그런 것이 매우 우려되는 거고, 혹여나 그러다가 후학들을 그르칠까 두렵다. 이런 정도의 소회를 갖다가 그대로 정론하게 남원에게 이제 표하는 그런 편지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처리한 작업은 시간 순서를 안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주위의 그런 선불교를 접하게 된 것, 또 거기를 벗어나면서부터 편지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또는 도서의 그런 편찬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시기적인 것을 감안해서 이제 자료를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육상산 관련해서 만나서도 얘기한
만나고 나서 장식에 관한 것도 있고, 그리고 한동안은 이제 이 주의가 직접적으로 그 상산한테 막 공박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미 이제 주희는 다른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소개는 안 했지만은 그 이제 근사록 편찬단지 이런 것은 청년 지식인들이 오늘날로 치면은 그 행정고시입니다. 과거 시험 합격을 위한 파이널 코스 교재를 여조 겸 고시 출제 위원을 여기만 이 양반하고 이름을 걸죠. 실제 작업은 주희 선생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청년 지식인들을 갖다가 유학계 그런 사상으로 이론적 무장을 시키고 그들이 이제 고급 행정 관료로 나가는 것을 이제 기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상산하고 이렇게 가까운 거리도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지도상으로 가깝지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상산이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절차에 관한 거 어떻게 모셔야 되냐 이거 한번 부른 거 있고요. 또 형 돌아가셨을 때 해서 묘지명 어떻게 할 거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걸 이제 또 와서 부탁한 일도 있고. 그래서 학문적으로 단둘이 만나서 그러니까 정말 있는 그대로 탁 터놓고서 얘기한 것은 드물고요. 다만 이제 주자가 이제 상산의 제자들이 주자한테 인사를 옵니다. 포상도나 포현도나 이런 향평보나 이런 학자들이 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도 얘기한 것도 있겠지만 편지로 돌아가고 나서 이제 말하자면 강서 지역의 그런 유학은 특히 이제 육상산이죠. 니네 스승 그쪽 하는 것은 문제가 많으니 그걸 이렇게 좀 잘못 이렇게 딴 쪽으로 흐르면 안 된다. 이걸 경계의 그런 편지를 몇 차례 내곤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그 아오사 회동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두 사람이 형제지만 육상산이 형제가 왔지만 그 사이에서 이제 공박을 주고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육상산 자신이 이제 이 자신의 학문은 우리말로 치면 간이하다. 아주 손쉽다. 근데 당신 학문은 지리하다. 그래서 원어는 이간하고 지리 두 편을 쓰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주자가 상당히 놀라고 나는 그냥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계별로 이렇게 그런 공부를 해나가서 나중에 정말 큰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학문의 배움의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나보고 그걸 지리하다고 이렇게 대놓고 식구에 이렇게 적고 하니 이제 마음이 이제 불편했겠죠. 그래서 거꾸로 상대를 이제 주자는 그런 것을 확인하고 그 시에 대한 답으로서 던진 것은 훨씬 뒤에 10여 년 지난 그 시점에 이제 그 시를 하나 이제 또 짓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주자 어류에 나와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가. 왜 경물국리할 때 경물국리에서 독서가 중요한데 상사는 독서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가. 이제 그런 것에 관해서 주의가 이제 그런 점이 불린문자에 바로 이렇게 연상되는 그래서 선불교 쪽이라고 이렇게 그 후학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고요. 근데 상산 입장에서 억울할 만도 합니다. 상산이 독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상산도 독서를 할 때는 아주 숙독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러나 이제 겉으로 이렇게 대체적인 것을 보면은 그러한 강하게 또는 그러한 독서의 그거보다는 육아의 본령이 뭐냐. 육아는 그런 인이라고 하는 사랑의 실천인데 백날 그거 많은 거 지식을 머리에 넣고 있으면 뭐하냐.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사람 노릇 잘한다면 무엇이 더 소중한 거냐. 그런 걸로 치면은 당연히 이 지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람됨의 그런 도리를 다하는 그것이 훌륭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육상산의 공박을 받을 만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주자 입장에서는 그런 일심을 강조하고 본래 일심이 한 마음인데 마음이 본래 좋다는 것을 상산이 얘기했다. 이것도 주자가 먼저 얘기를 던져요. 그러고 나서 일심에 관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것을 그걸 깨달으면 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리고 그 상산이 쓴 편 중에 당하 변시가 있어요. 땅샤 변시라고 하는데 당하 즉시, 당하 즉시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당하 변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주자 입장에서 보면 당하 대오나 이런 불교적인 건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선불교로 너무 가까이 갔다. 그것을 갖다 이제 공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목들은 일정 부분 상산의 입장에서는 할 얘기가 많아요. 제가 각주에는
그 심학 전통, 육상산 왕양면 계통의 그것을 갖다가 유학의 정통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돌아가신 이제 모종삼 선생의 육상산의 설에 관한 대변의 입장. 이래서 당화변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인하고자 하면 인이 이르고 그런 것이 이게 바로 사랑의 마음을 내고자 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실현된다라고 했을 때 그야말로 그것이 당화변시 아니고 뭐냐 이런 이제 그 육상산부터 유집산까지라고 하는 그 책 안에서 상산을 위한 변호의 설명을 합니다. 그 대목에 있어서 상당히 저도 뭐 이렇게 끄덕이고 있는데 어쨌든 상산의 이제 그런 그 경물궁리에 있어서 독서 부분을 갖다 이렇게 중시하지 않은 부분에 관한 거를 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학문적인 방법에 있어서 존덕성 도문학에서 이거 비슷합니다. 근데 존덕성 도문학에서 하나가 아까 간이 공부라고 한다면 이간이죠. 그런 아주 손쉬운 그런 공부의 그리고 또 그것이 다른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의 그 본래 그 마음이 어떠하냐. 육아 입장이니까 도덕심이죠. 그 도덕심을 갖다 그대로 실현해내는 것 그것이 다 아니냐. 그러한 것이 존덕성이고 도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선으로 치면 뒤로 밀리죠. 그 주자도 나중에 이제 자기도 평소에 이렇게 굉장히 도문학의 그런 입장에서 그런 독서공리를 강조했는데 보니까 이제 중용의 존덕성 도문학 얘기도 있고 그래서 1194년에 그 옥산 강의 이제 65세 때 지은 거죠. 그때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존덕성을 중심으로 토대로 해서 도문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이 상사는 이제 9살 어리지만 또 8년 먼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더 오래 사셨거나 주자 당시 또 이렇게 그래서 좀 더 서로의 그런 학문의 그런 토론의 기회가 있고 했으면은 조금 더 많은 것이 해소가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 두 가지 전통이 리학과 심학의 전통이 이제 그런 송대를 지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일정 부분 그런 주희가 이제 육상산에 관해서 얘기한 대목 그리고 주희가 젊어서 이제 그 소소영영한 선, 밝디 밝은 영험하디 영험한 아주 그러한 선에 관해서 자기가 직접 고편을 썼어요. 근데 그런 것에 관해서도 이 연평 선생도 같은 이제 동문수학한 그런 귀산 양씨한테 동문수학한 그 나종원 그 주자 아버지 다 스승이죠. 연평생 스승. 거기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그 개선사 도겸선사한테서 이렇게 온 젊은인데 아주 상당히 그런 불교적인 그런 것이 많이 그렇게 보이더라. 그래, 장래가 이제 촉망되는 젊은임에 틀림이 없다. 이제 그런 평도 하고 하는데, 근데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쳐오면서 그리고 중년이 된 40세가 되기 전까지 많은 작업을 하면서 자기 철학을 정립하고 그래서 여기서 저도 벽이단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은 이단은 공허이단이라고 옛날에 공자도 말씀하셨고 했으니까 그런 아주 기본이 되는 것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상산을 경계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상본 교수님께서 주의가 본 육구연의 심학과 선에 대한 내용의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논문을 미리 읽으면서 저도 대단히 흥미로웠는데요. 주의 사실 송대 유학의 집대성자라고 할 수 있는 주의가 도겸선사를 통해서 대계통의 간화선을 유년 시절에 이미 공부를 했고 그래서 15세, 6세 이때 선을 접하고 19살에 과거를 보러 갈 때 대해어록 한 권만 가방에 넣고 갔다라고 하는 대목이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시험조차도 그 대해어록의 내용을 비틀어서 응용해서 답안을 제출했는데 또 합격을 했다. 그러면 아마 그 채점하시는 분들도 그런 답안을 합격자로 배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채점자 역시 선에 대한 이해가 깊고 그리고 그 대해의 간화선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유추를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통을 만나서 유학으로 선회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저서에는 다수의 불교 문헌, 여러 경전들과 어록들을 인용하고 계시고
또 이제 자기의 그 견처에서 불교에 대한 내용들을 비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희가 객물취지의 방법으로 그 독서 국리를 강조했다라면 육구연은 마음의 이치를 밝히는 것을 중시했는데 그것이 또 오해를 받아서 책 읽지 말라로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대목을 들으면서 성철 스님을 떠올리게 됐는데요. 성철 스님께서도 화두를 들고 그 안고에 들어갔을 때는 책 읽지 말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성철 스님은 전혀 책 안 보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성철 스님의 그 해인사 백년암의 장경각의 책은 뭐 만여 권에 달합니다. 많은 책을 보셨는데 또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육구연 역시 그런 오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새롭게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정상봉 교수님의 흥미로운 발표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